직장인 A는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1년 동안 하루 14시간 이상 일했다. 주말에도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았다. 그는 종종 어지러움을 느꼈고 동료들에게 짜증내는 횟수가 늘었다. 밤에는 남은 일을 걱정하느라 불면증에 시달렸다. 워킹맘 B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다. 출근 후에는 회의와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기 바쁘다. 업무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지적받는 일도 많아졌다. B는 경미한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직장인 3명 중 2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며 그 중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컨설턴트로 예일대에서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오래전에 나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빴다. 일을 하며 예일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새벽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의를 들었다. 매일 발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다. 진찰 결과 면역 결핍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도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 무렵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지인들과 안식일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친구네 도착하자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평온한 기운과 함께 힘든 한 주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저녁을 함께 했고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씻어내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그러자 건강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토요일을 나만의 오아시스 타임으로 정했다. 오아시스 타임은 지친 나를 회복할 온전한 쉼의 시간이다. 쉼이 없으면 어떤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일에 매달리며 살아가기 십상이다. 쉬면서 목표를 향한 방향 감각을 되찾고 번아웃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나만의 오아시스 타임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시작과 끝을 정하라. 오아시스 타임을 확보하려면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쉬기로 하는 것이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면 그 시간 동안 완료해야 할 목표가 분명해진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집중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문제는 오아시스 타임을 시작할 때다. 오아시스 타임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오아시스 타임을 건너뛰고 일을 계속하려고 들 수 있다. 이때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을 정해두면 도움이 된다. 향초를 켜거나 특별한 음악을 듣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몇 분 동안 걷는 것도 좋다. 매주 같은 의식을 치르면 몸과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오아시스 타임을 위한 준비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오아시스 타임을 끝낼 때의 의식도 정해둔다. 나는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일을 멈추고 집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나면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다. 식사 준비가 끝나면 가족의 식탁에 모여 오아시스 타임을 즐긴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향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이루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한다. 오아시스 타임을 끝내고 희망차게 한 주를 시작한다. 2. 삶을 음미하라. 오아시스 타임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시간과 공간을 음미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든다. 언제든 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로 끝없이 소통하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한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메신저로 멀리 있는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라고 말한다. 내 친구 마샤는 매주 금요일에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 이 자리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현관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이어폰으로 음악도 들을 수 없다. 이 모임 후 사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과 나눈 대화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으면 느긋해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을 하게 된다.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방법은 육체적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집 밖을 아주 천천히 걷는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수풀의 색을 천천히 관찰하고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면서 부드러운 바람을 느낀다. 속도를 늦추고 삶을 음미하면 경외감이 느껴진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경외감은 그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한다. 속도를 늦추면서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매 순간을 음미할수록 삶에서 누리는 축복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3. 아무 목적 없이 놀아라.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성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로 목적 없이 놀아야 한다. 미국 국립놀이연구소의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놀이는 우리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놀이 연구에 평생을 바친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놀이는 인간성, 개인성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우리는 놀 때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놀이를 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아무 목적 없이 재미만 추구하게 된다.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몰입 상태에 이르게 된다. 건축가인 브리짓은 토요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앞치마를 하고 그림 그리는 공간으로 간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와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만족감이 들면서 나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현재에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경험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든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스스로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해보자. 일에 잠식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예일대 명강의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